대통령상에 빛나는 경진대회에서 이번 무거운 가지고 계시고요.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으실 만큼 좋습니다. 그것을 공개할 예정이신가요? 강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왔던 기본적인 세팅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강사라고 하면 흔히 가르치는 맞아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ANS 컨설팅 대표 이수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학 스피치 대표 황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봐도 또 보고 싶은 우리 황수민 강사님과 제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있죠. 네. 바로 저희 채널 솔루셔너라는 채널을 통해서 많은 강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소방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에서 신임 교수님들 또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 경연대회를 준비하시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그리고 강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물론 이렇게 황수민 강사님과 다양한 기관에서 함께 팀을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대치동 그리고 노량진, 신림동 등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님들께 개인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쌓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이런 경험들을 녹여서 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해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고요. 네, 또 우리 강사님께서는 대통령상에 빛나는 경진대회에서 이번 무거운 가지고 계시죠. 대통령상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교수님들 사이에서 1등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상이기도 해요. 근데 뭐 제가 잘나선가요? 다 잘 따라오시고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보다 우리 황수민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으실 만큼 황수민 강사님과 함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노하우와 경험,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아서 속속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음 달에 이미 네. 잡혀있죠. 잡혀있는 교육이 있는데 네. 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이죠? 네,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사실 이 경연대회나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의를 하고 계시는 경험이 네. 있는 교수님들, 강사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방식이 다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교육을 진행했었죠? 네, 지난달에는 신임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강의 경험이 전혀 없으시거나 아니면 경험이 짧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크게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바로 저희가 맞아요.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강의 내용이 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가 실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한 강의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경영대회 또는 시범 강의를 위한 그런 강의였었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통점은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신 문제점과 저희가 진단하는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해결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실제로 교육을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네. 신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또 시범 강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강의라는 것은 교육생들에게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네.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아야만 한 맞아요. 과정이에요.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시범 강의를 위한 과정, 그리고 실제 강의를 위한 과정까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속속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기관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의 컨텐츠는 각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림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만나뵙고 또 대치동에서 교과목 하시는 분들도 만나뵙지만 네. 이게 결국에는 컨텐츠 싸움이더라고요. 네. 사실 본인이 말주변이 없어서 혹은 네. 나는 쟤보다 인기가 없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은 그것을 공개할 예정이신가요?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이 네.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차이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를 찾아오셔서 그쵸. 비용과 시간을 네. 투자하셔서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과 네.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분들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장 큰 것은 그분들이 저희에게 믿고 맡기신 거는 본인의 개인 정보라든지 뭐 전문성이라든지 혹은 뭐 혁신적인 기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례를 많이 만들어 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제공해 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죠. 네, 최대한 좀 구체적이고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해주시는 어떤 댓글을 알려주신다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컨설팅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례를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네.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어떤 배경,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컨텐츠로 그거를 제작해서 명확하게 솔루션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물론 이제 본인의 개인 정보라든지 어떤 전문성이 뭐 노출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저희 컨설팅 비용 비싸거든요. 이 비싼 서비스를 네. 무료로 네.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네. 아주 큰 베네핏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영상이면 좋겠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네. 그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응할 테니까요. 댓글이나 DM 뭐 다양한 방식으로 좋습니다. 저희 쪽으로 뭐 카카오톡을 보내주셔도 좋고 네. 또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고 DM을 보내주셔도 좋고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사연을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해당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강사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강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강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왔던 기본적인 세팅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강사라고 하면 흔히 가르치는 맞아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강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이다. 그럼요. 네. 스스로 알고 싶게 그리고 뭔가를 원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게 강사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강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메신저다. 그렇죠. 네. 강사는 메신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예시를 저희가 들어드리면은 강의를 나갔을 때 많은 교수님들께서 그리고 신임 강사님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강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건 물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되게 이론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은 강사라는 거는 학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를 막 연구하고 더 배우고 더 알려고 하고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문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물론이고 기관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전문성을 막 채우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움직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수업이 왜 중요한가? 이 수업에 대해서 그들은 왜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중간중간에 브릿지 멘트 그리고 강의와 강의,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에 이제 브릿지 멘트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뭔가를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일방적인 소통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알려줘야 하고 그러면 사실 인강 듣는 게 훨씬 낫고요.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낫고 유튜브에도 웬만한 요즘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교육 강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사를 둔다는 거는 뭔가 강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반드시 그 강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뭔가 강사 자체가 이 강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를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교재에도 나와 있는 이론적인 설명 이전에 이 강의에 대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CPR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 CPR 방법이나 AED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전달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동영상이 탑재되어 있는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강사는 이 CPR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내가 왜 CPR을 배워야 하는가?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소방대원님도 계시는데 왜 굳이 내가 그거를 배워야 할까에 대한 이 동기부여,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CPR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은 이 강의는 어찌 보면은 실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사실은 이 컨텐츠를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기는 한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도 어쨌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컨텐츠 자체가 네. 개인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라든지 뭐 정말 아주 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그 예시들을 가져다가 여기서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는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실질적인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 같은 것도 더 주세요 하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 재능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좋은 뜻으로 재능 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가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또 돈을 주고 제 수업을 듣는 분들하고의 차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구체적인 댓글에 맞춰서 본인 상황이 맞는 거죠.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강사는 메신저다. 그리고 강사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강의를 듣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 교육생으로 하여금 이 강의에서 내가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구나, 이 강의가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은 강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진이 다 빠지거든요. 사실 수업도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느라 진이 많이 빠지는데 그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왜? 왜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가끔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왜라는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기 전에 물론 그러니까 교육생의 컨텐츠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가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왜라는 질문을 왜 할까요? 현장에서 왜 그렇게 우리는 본 수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왜 하는 질문을 계속 할까요? 이거 고민해 보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왜 하세요? 그 전달하시는 강사님 자체가 이 강의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적이시고 이미 벌써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강의들이 되게 당연하다는 생각들 좀 많이 하세요. 오히려 저한테는 이거는 강사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이거는 아직 모르셔서 이게 되게 전문적인 분야라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거면 여기 왜 왔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연구원들만 모아놓고 회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가끔 이제 뭐 IR 피칭을 한다든지 혹은 뭐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기업에서도.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비전문가들, 하물며 나에게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기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 좋은지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왜 이게 단기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특히 이제 건축 쪽에서는 입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뭐 건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설비에 대해서 알겠어요, 전기에 대해서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고 저도 하도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제안서만 봐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저도 이 왜라는 브릿지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고 그거를 스스로 깨야지만 사실은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강사가 내가 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가 왜라는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이 강의가 좀 더 구체화되기도 하고 더 쉽게 전달이 될 수도 있겠죠. 강사를 메신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맞죠? 네,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왜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바로 대답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아, 정말 무조건 100% 버퍼링이 있더라고요. 네. 얘 나한테 이거 왜 물어보지? 이걸 얘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당연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는 게 얘 있으시죠. 이것도 안 보고 왔나? 이런 표정이세요.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더 황당하죠. 네. 맞습니다. 네, 강사랑 당연하다는 생각을 깨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네, 내가 하는 강의의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냥 들었을 때는 나 이미 그죠.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이거 들으시면서도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조금 있나요? 일단 목적은 이유에 대한 거고요. 목표는 결과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이 다이어트를 할 때 다이어트의 목적은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목표는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목표는 사실 5kg 감량, 뭐 3kg 감량 뭐 이런 식으로 결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좀 더 측정 가능한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런 결과치이네요. 뭐 매출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목표가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뭐 사업 기획서라든지 제안서라든지 그리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강의 기획서를 보면은 목적과 목표를 되게 모호하게 혼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봤을 때 과연 이 강의는 무엇을 위한 강의인지를 모르겠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네. 즉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목적과 목표를 조금 구분하고 또 그 구분한 것에 대해서 어디에 힘을 줄 것인가 강약을 조정을 하는 것을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목적보다는 네. 목표가 조금 더 명확한 경우가 많고요. 네. 목적은 사실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가 됩니다. 네.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당연히 알아야지. 네. 생각하시는 이걸 위해서 여기 왔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네. 이런 경우 많으셨잖아요. 네. 실제 현장에서. 네. 저도 이제 강의를 가면은 교수님들, 신임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 이 강의가 왜 교육생들한테 필요할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그 소방대원 되려면 당연히 필요해요.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봐야 돼요. 인간 하려면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시험 보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교재를 보는 것과 이 강의를 듣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굳이 이 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집에서 자습을 해도 되고 독학을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 강의에 대해서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강의가 진짜 소방대원이 되기 위해서 뭐 때문에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성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강의 그냥 이론적인 설명만 들어가고 그래서 방법적으로 외우기만 하는 이렇게 동기부여를 만든다라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네. 현장에서 진짜 그런 경우 많아요. 네. 왜 물어보는 거야? 아까 1번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왜 물어보는 거야? 왜 물어보는 거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거 하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게 뭐냐면 그 환기시키는 작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후반부가 편해요. 그렇죠. 맞아요. 쭉쭉쭉쭉쭉 나갈 수가 있고 네. 이게 잘 안 되게 되면은 사실 잘 안 들어가죠. 무슨 얘기해도 다 튕겨나오는 그런 네. 느낌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진행을 함에 있어서.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오프닝 멘트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브릿지 멘트도 나올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강의에 대해서 계속 좀 집중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사실 사람의 뇌는 좀 편안한 걸 좋아하고 게으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듣다 보면은 강의를 듣다 보면
약간 다 아는 얘기, 책에 있는 얘기 이런 생각을 하면 잘 안 듣게 되거든요. 근데 뇌를 깨워주셔야 돼요. 깨워주기 위해서는 강의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고 왜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중간중간 자극을 시켜주는 그 멘트들, 그런 멘트들이 이 분석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적일수록 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일수록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깨기가 더 어렵고 이거를 마치 이거를 깨는 순간 본인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황수민 강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교육생을 만나면 요때 많이 힘을 주고 또 설득하는 과정에서 힘들어서 이제 끝나고 우리 맥주 한잔 하고 얘기 좀 하고 통화 좀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맞아요. 왜를 생각하고 당연하지 않다는 걸 좀 집중하시는 거. 그리고 이 단계가 잘 되면 사실 이게 오프닝으로 이어져서 여러분들 오프닝 하는 거 상당히 힘들어하시잖아요. 강의할 때 제일 힘든 게 오프닝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오프닝이기도 하죠. 오프닝만 잘 돼도 그 강의를 확 빼고 갈 수가 있죠. 이게 사실 첫 끝발이 개끝발이 강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네네. 강의에서 무조건 첫 끝발이 끝까지 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사도 사람이라서 내가 강의하는데 분위기가 좋고 그런 반응이 좋고 몰입이 잘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쭉쭉쭉쭉 가는 건데 사실 그게 안 되면 강사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고 밀당에서 이미 진 거야. 그렇죠. 교육생들하고 밀당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돼요. 그때부터 에너지 더 많이 쓰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당위성에 대한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만 잘 준비하시면은 오프닝으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건 저희가 나중에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이제 사실 이거는 잘하면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명확하게 전달해라 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핵심 메시지 전달법에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모호한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 엄마가 실제로 좀 그런 편이긴 한데 뭐 저거 밑에 이거 저기 어디 저기 가면 있어 어디에 저게 뭐고 이게 뭔지 명확하게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강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 이번하고 또 물리는 거긴 한데 좀 다른 개념이긴 하거든요. 쉽다라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생각하지만 교육생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역지사지의 태도들이 또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강사에 대한 어떤 설정 자체를 다시 세팅을 하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메신저다라는 그 핵심을 가지고 세 가지 한번 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목적과 목표를 구별하는 거, 두 번째가 당연한 것은 없다. 그들에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 명확하게 전달하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후반부에서 다른 컨텐츠들을 만들면서 다양한 예시들과 분명히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실 거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주시면 그 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 그리고 솔루션을 내어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명 솔루셔너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솔루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도움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